여러분, 판사가 공판 조서를 조작한다거나 위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정경심 재판부 송인근 부장판사가 공판 조서를 위조 내지는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검사가 공판 조서에 누락 부분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니까 재판장이 모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기 힘듭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 중요 부분은 조서에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모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기 힘듭니다. 앉으세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재판 진행은 전대미문의 재판입니다 하니까 송인근 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검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앉아라. 그러니까 검찰 측이 왜 검찰 측 의견은 안 들으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변호인 의견 끝나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해놓고는 변호인 의견 끝나고 안 들었습니다. 이 재판이 뭡니까? 사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피고인 정경심의 사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판 조서를 판사가 위조를 또 해버린다면 이게 재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의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 기록을 조서로 남기면서 검찰 측의 주장을 정반대로 적어버리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해버린 것으로 19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법원 측의 공문서 위조 행위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장 송인근 이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정씨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씨 딸에 대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범죄 일시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해 공소장을 바꾸려는 검찰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 때문에 한 사건 두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이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판 조서를 보니까 별 의견 없다고 진술, 이거 완전 생 거짓말이죠.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 공판 조서에 8자로 그냥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허위사실 기재이죠. 공문서 위조입니다. 야, 송인근 부장판사 아예 맘먹고 옷벗을 각오하고 하고 있네요. 아니, 옷벗을 일은 없겠네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 덮어주겠네요. 이렇게 내용을 정반대로 적어버렸습니다. 공판 조서는 원래 재판에 있었던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절대적 증명력이 있습니다. 아주 증거력으로는 최고의 증거력을 가지고 있는 게 공판 조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증거보다 우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왜 송인근 부장판사를 조사하지 않죠? 그거는 송인근 부장판사한테 이 사건 말고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비리 사건을 송인근 부장판사가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입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으니까 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주의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판의 주요 부분도 누락해버렸습니다. 10일 공판에서 재판장은 수사 자료가 복사가 지연되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고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이 발언은 공판 조서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런 공판 조서를 왜 만듭니까? 검찰 관계자는 조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꾸미는 것은 재판장이 심각하게 한쪽 편만 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법원의 공판조서 누락 부분을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한 뒤 19일 어제 열린 공판 때 법정에서 직접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송인근 부장판사가 검찰 의견을 무시하면서 전혀 안 들으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게 하면서 10여 분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을 비롯해서 법정에 출석한 9명의 검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송인근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을 녹음하고 있는데 모든 내용을 조서에 담을 수는 없다면서 실무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이를 또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있었던 재판 녹음 테이프 들어봅니까?
안 들어봅니다. 조수만 봅니다. 공판 조수만 봅니다. 그러면 항소심한테 갈 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재판을. 항소심에서도 정경심에 대한 무죄를 유도하기 위해서 송인근 부장판사가 공문서, 즉 공판 조서를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의견을 낼 때마다, 검찰이 의견을 밝힐 때마다 송인근 부장판사는 검사님 이름이 뭐냐? 뭐뭐뭐 검사님 앉으세요 라는 말을 수십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아예 입을 열지 못하게 되죠. 공판 조서에 기록이 되면 안 되니까, 고등법원에서 보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송인근 부장판사 재판을 하는 겁니까? 조작을 하는 겁니까? 검찰이 재판부가 검사 의견은 듣지도 않으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 화상기, 이 프로젝터입니다. 프로젝터를 띄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 이건 전대미문의 재판이다 하며 이해를 제기하자 송인근 부장판사는 검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이해를 기각하겠다라고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북한식 재판입니다. 검찰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해를 기각하느냐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날 검찰의 이해제기와 관련해서 법원 측은 공판조서 작성 여기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정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기한 이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면 검찰의 반박 내용을 적었어야죠. 법원 관계자는 공판조서는 국회 회의록 등과 달리 토시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건 말이 안 되죠. 주요 내용은 적어야죠. 그렇게 고성이 오가고 앉아라 막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는데 이걸 빠뜨려요 일부러? 그리고 주요 내용 그거 왜 빠뜨립니까? 진짜 주요 내용 다 빠뜨리는 재판 아닙니까? 진짜 주요 내용은 공판조서에 다 빼버리는 그런 재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제기 부분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요. 검찰의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주요 내용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서를, 이 공판조서를 자기 재판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1심 재판 녹음 과정을 다 들어봅니까? 그런 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녹음을 핑계로 고등법원에 올라갈 진짜 중요한 내용을 다 빼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 정경심 무죄를 위한 작업입니다. 특히 고등법원에 올라갈 서류를 조작 내지는 위조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재판부 기피 신청 누구한테 한다? 송인근 부장판사한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각해버리면 끝입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불공정, 부도덕, 불법 재판을 할 때는 아무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초동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초동을 덮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RMB 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